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증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연이어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악화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수급 악화에 하락 전환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빨갛게 다시 충전해 가셔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소통과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주유소 3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네.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죠? 위원님의 종목 후성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쭉 갈까요? 어제 좀 살짝 눌렸었어요, 사실. 어제 네. 눌렸었는데 조금 더 빠졌으면은 제가 다시 추천으로 갖고 나올 만큼 참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 수급을 보니까요, 기관 외국인 엄청나게 또 다시 샀더라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넘게 던졌는데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자, 후성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흔들릴 때 51만 주 샀다가 오히려 더 얹혀가지고 70만 주 더 팔아갖고 120만 주를 던졌는데 이 정도의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사모펀드의 이 정도의 수급 정도면요.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탄소 배출권 이슈. 이거 탄소 배출권 앞으로서부터 지금부터 5년, 10년 뒤에 굉장히 큰 시장을 바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이슈, 거기다가 전해질, 2차 전해질, 그리고 특수가스 부분들, 냉매가스 부분들, 이 모든 섹터들이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가스 관련주 쪽인데 이미 바닥에서 많이 갔거든요. 차트 보면은 SK 머티리얼즈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 차트를 바닥에서 이렇게 길게 보면 이만큼 갔는데, 그렇죠? 이만큼 갔는데 후성도 한 이쯤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볼 때에서 SK 머티리얼즈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또 후성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계속 공략을 하셔야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올해 내내 계속 서울경제에서 후보지라는 이름으로 또 별명이죠. 후성의 뭐 아버지 뭐 이런 이제 그런 뜻인데 박 PD님이 그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성으로 올해 내내 계속 한번 밀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후성 갖고 있는 분들은 쭉 서울경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후성 되게 정확하게 계속 밀어주고 계신데요. 네, 정말 든든한 종목입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 이제 서울경제TV 무료 강연에 알려드립니다. 8월 7일 날 시크릿 원정대 전국 투어 시작이 되는데요. 샵 0082로 시크릿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참여 신청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온 시스템이요. 네, 한온 시스템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16,05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90%요. 90%세요. 혹시 네.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셨을지 궁금합니다. 90%시면 꽤 큰 비중인데요. 예, 아는 지인분한테 얘기 들어서요. 아, 지인분의 추천을 받고 들어가셨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위원님과 꼼꼼하게 세워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잠깐 네. 후성 그거 네. 몇 달 전에 그거 해가지고 11,100원에 매수했습니다. 11,100원에 매수하셨어요? 지금도 갖고 계시고? 예, 중간 정도 매도하고요. 잘하셨어요. 일단은 뭐 일부 매도하고 일부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일단 잘 갖고 가시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시장 흔들렸어도 후성만큼은 또 강하게 또 움직여서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질문하신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매수 가격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손실이 큰 부분들은 아니고 예. 수급도 조금 꼬이긴 했지만 이 정도 밀렸으면 저점 라인이 한 15,700원 정도가 지금 잡히는데 이 자리만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15,700원이 일단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올 때 17,000원, 18,000원에서 다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 생각이 있지는 않아 보여서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은 뭐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넘어가든 내일 넘어가든 뭐 다음 주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가 넘어가든 어쨌든 넘어가기만 하면 뭐 한원 시스템 같은 종목들 눌렸으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빠져도 요만큼 빠질 것 같고 올라가도 요만큼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려면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빠지면은 한원 시스템도 같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번 주 다음 주 보면서 대응을 좀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어쨌든 15,700원은 지지가 되면서 17,000원, 18,000원 올라올 때 미국 시장이 넘어가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넘어가야 우리나라 시장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제가 한원 이건 2, 3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길게는. 그 2, 3개월 동안 안에서 제가 그러면 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예. 2, 3개월 동안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시장이 예. 갑자기 저점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14,000원이 깨지고 13,500원이 깨지고 13,000도 깨져가지고 나스닥이 13,000원이 깨져서 2, 3개월 동안 이거 떨어졌다가 또 반등 잠깐 주겠죠. 또 떨어지면서 11,500, 11,000으로 떨어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원 시스템은 2, 3개월 뒤에 어디로 갔느냐? 얘는 10,000원으로 떨어집니다. 12,000원이나. 2, 3개월 뒤에. 그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건 17,000원, 18,000원까지 가려면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을 걸릴 거예요. 17,000원, 18,000원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좀 지루한 상황으로 걸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은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빨리 넘어가느냐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잘 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지만 최상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종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14,000을 돌파를 하고 14,000 여기가 얼마냐면 14,700인데 14,700 돌파하고 15,000원 가고 15,500 가고 16,000 가면 그러면은 뭐 한 달도 안 걸려요. 뭐 한원 시스템 뭐 17,000원, 18,000원 가는 건 뭐 그냥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 그때에서는 잘 가져가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못 넘어가면 15,700원 깨지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은 매도 시점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예로 잡지 말고 미국 시장으로 잡으라고요. 예. 미국 시장이 강하고 넘어가면 팔지 말고 가져가시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약하면 얘는 손절 준비를 해서 팔았다가 다시 싸게 밑에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 시장이 지금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한 2주 정도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떨어지는 흐름도 한 2주 정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봐야지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럼 2주 동안 안에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그렇겠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손절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빠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15,700원이 깨지면서 뭐 손절 라인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올라오면은 미국 시장 보면서 가져갈 건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 나오면 그때 17,000원, 18,000원에서는 갖다 팔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한원 시스템은 그 장기적으로는 어떤가요? 희사가요? 전망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서브프라임처럼 박살이 납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어요? 다시 얘는 8,000원, 7,000원, 6,000원 떨어지겠죠?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요. 막 폭등장이 찾아옵니다. 지수가 코스피가 5,000을 갑니다. 그럼 얘는 3만 원, 4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 시키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조건 난 장기로 가져가야지 이게 아니고 시장이 좋으면 장기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시장이 중간에 좀 아니다 싶으면 그때서는 떠 있잖아요. 지금 바닥 종목이면은 그냥 버텨도 되거든요. 얘가 만약에 8,000원, 7,000원, 6,000원 샀으면은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어차피 뭐 시장 빠지면은 뭐 어차피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되는데 작년에서 바닥에서 8,000원짜리에서 올해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145%나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꼬꾸라지게 되면 얘도 꼬꾸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장기로 보유해야지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꼬꾸라지게 되면 얘는 11,000원, 10,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3만 원, 4만 원도 갈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쨌든 대응의 영역에서는 지금은 일단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17,000원, 18,000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거기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위원님의 주 종목 후성 통해서 수익 보셨다니 기쁜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움직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확인해보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위아요. 네, 현대위아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10만 되세요? 3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한 10% 정도 되는데요. 10만 3천 원이시면 최근 6월 24일 이때 고점 이후로 들어가셨을까요? 네, 저번에 들어갔어요. 정확히 언제쯤 되셨을까요, 혹시? 네, 조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앞으로 전략 세워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위아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근데 이거 수익 안 나고 그냥 사자마자 빠진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났는데 안 파셨나요? 네, 나 좀 났는데 안 팔았어요. 났는데 안 파셨구나. 자, 네. 일단 아침에서도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8만 원대에서 한번 추천을 하고 나서 수익이 은근히 많이 나가지고 한 10% 정도 날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서 추천했는데 시가총액 2조 6천억짜리 좀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잘 갔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폭이 대충 한 20% 보이는데 20%가 아니야 한 50% 폭이 올라갔어요. 거의 49%는 올라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 정도 올라오면은 당연히 대형주는 조정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고 다시 네. 반등을 지금 주는 모습인데 네.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하면 현대위아는 올라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쭉 빠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라 마찬가지 이것도 시장의 특성을 탑니다. 미국 시장이 사고 치지 않으면 얘는 뭐 중장기로 볼 때에서 12만 원, 그다음에 뭐 15만 원, 뭐 그 정도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 돌파 안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네. 미국이 사고 치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크게 폭락하거나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수익이 만약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미국 시장이 크게만 안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크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크게 빠져버리게 되면 손절을 하거나 수익이면은 수익 날 때 좀 챙겨야 돼요. 아, 자, 어떻게 기준 잡았는지 알겠죠?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가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 현대유아가 예를 들어 10만 5천 원이야. 그럼 수익이죠. 그럼 팔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손실이 지금 9만 7천 원 돼 있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9만 7천 원에서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싸게 내려올 때 주워 담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뭐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뭐 아까까지만 해도 플러스 권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보합 권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상으로는 뭐 크게 빠지기보다는 빠지면 이만큼 소폭 빠지거나 올라가면 소폭 올라갈 정도.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강하게 그냥 세게 뭐 1% 2% 그냥 폭등하는 그게 흐름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주일, 2주일 정도 살펴보면서 현대위아도 계속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미국 시장의 움직임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이구산업. 네, 이구산업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20원에 50%요. 4,320원에 50%신데 네. 비철금주 관련주라는 걸 알고 들어가신 거죠? 구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러면 위원님과 앞으로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반갑습니다. 철강 섹터에 있는 관련주 쪽인데 이제 철강주가 있고 비철금속이 있어요. 이제 구리가 이제 비철금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원자재 가격이 싹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이슈에 맞춰가지고 철강이든 비철금속이든 다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 이제 철강주의 흐름들이 이제 뭐 탄소세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이쪽이 피해주가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갸우뚱 거리고 있는 지금 구간이에요, 지금.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은 이미 벌써 이 탄소 배출권에,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니면 탄소에 대한 요 얘기들은 이미 탄소 배출권 얘기가 10년 전서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면서 힘이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조정받으면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제철이 됐든 뭐 이구산업이 됐든 뭐 섹터는 약간 뭐 비철금속이나 철강이냐 뭐 이런 부분이지만 서로의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철강주들 이제 현대제철을 봐야 돼요.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이쪽에 철강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얘네들의 흐름들이 강세로 돌아오기에는 그렇게 모양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구산업도 쟤네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비슷한 모양으로 줄줄줄 옆으로 살살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진 않아요. 4,320원인데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상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상 후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모르겠고, 그렇죠? 흔들리게 되면 얘도 흔들려요. 여지 없습니다. 만약 미국 시장 흔들리잖아요. 그럼 얘는 떨어지기 좋은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철강주도 흔들릴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탄소 국경세 얘기 나와서 더 흔들릴 거고 현대제철 흔들리거나 포스코 흔들리면 비철금속도 덩달아서 신났구나 하고 열심히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럼 왜 신났느냐? 세력들은 거기서 싸게 이제 세력 개인들한테 물량들을 싸게 밑에서 2,000원이나 1,000원에서 받아 먹으려고 하겠죠. 개인들은 이제 무서워서 던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거래량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바닥주도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1,500원 잡는 것도 아니고 4,300원에서 매매적으로 들어갔다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지금 위치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들어줄 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그래서 한 20%나 10% 정도의 비중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올라올 때 아직은 뭐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흐름은 나와 있으니까 들어줄 때 그리고 미국 시장이 무조건 빠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이 반반의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굳이 뭐 무서워가지고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던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올라올 때는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전략을 약간 중간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중간으로 놓고 조금 소극적으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중장기로 가야 됩니까, 의원님? 중장기로 가시게 되면 만약에 1,000원까지 내려도 상관없으면 중장기로 가셔도 돼요. 1,000원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74%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럼 손절가는 얼마 정도? 그러니까 손절 가격은 굳이 뭐 여기서 지금 단타 손절은 한 3,900원 정도는 되는데 네. 그렇게 손절이 위험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매수 가격이 한 2,000원이다라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세요를 말씀을 드리면 되거든요. 예. 이구산업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752원짜리가요. 얼마나 올라갔냐면 지금 5,000가량 올라왔으니까 600%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저도 작년에서 코스모 신소리를 출연했지만 600%까지 수익 내지 못했습니다. 565%인가 546%인가 하여튼간 500%대를 수익 내준 것도 저도 고작 단데 이거는 600%나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가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자 말씀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승부 보려면 가격 단가를 2,000원으로 낮춰놔야지 이건 장기적인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다리면 또 내려오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괜히 물려가지고 이거 우리가 단기로 들어갔는데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들어줄 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철강주의 강세 흐름이 나와야 같이 움직일 텐데요. 아직까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진 비중을 좀 줄이면서 작정상 후퇴하는 전략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셀 42,000원에 30%입니다. 아, 네, 녹십자셀이 네. 요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언제 들어가셨나요? 7월 7일 날 샀는데요. 네. 내려길래 조금 샀다가 수익이 났는데 네. 녹십에다가 또 내려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 7월 7일이면 그래도 한 달은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일단 위원님과 앞으로 전략 세워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셀하고 합병하죠? 예. 네,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서 회사는 더 좋아지는데 그 뉴스, 좋은 뉴스를 가지고 세력들은 팔아먹고 있네요, 지금. 원래 이제 호재 뉴스 나오게 되면 제일 좋은 호재 뉴스는요, 뭐 어떤 거냐면은 개인들이 모르는 게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개인들한테 모르고 꽁꽁 숨겨놓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근데 일단 뉴스가 발표가 되고 알게 돼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호재 뉴스라는 걸 알고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물량들이 많이 그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았네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녹시아셀 일단 회사도 괜찮고 뭐 이뮨셀 그다음에 NK 세포 그다음 세포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권위가 있는 그리고 실력이 있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회사라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가 지금 조금 실리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 눌러놓고 있어서 조금 세력들이 팔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판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42,000원에 사셨으면은 일단 수익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버텨보세요 한번. 근데 이거 그러면 얼마쯤 돼서 매도할까요? 일단은 1차는 4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는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예. 아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45,000원까지 괜찮아 예. 보입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조금 여유를 가시면서 버텨보시길 바라고요. 45,000원 일단 첫 번째로 짚어드렸고 이후는 다시 또 전화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팬입니다. 궁금하세요? 네? 아, 라운 시큐어요. 네, 라운 시큐어 들고 오셨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주가가 좀 비싸게 들어갔어요. 6,100원이요. 아, 비중이 네. 20%.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6,100원이시면 최근에 6월 18일 이쯤 장대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때쯤 들어가셨을까요? 네.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위원님께서 네. 바로 또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라운 시큐어는요, 제가 3월 달에 무지하게 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신한솔에 들어가는, 그 신한솔의 보안 그 프로그램이 바로 라운 시큐어에서 만든 거거든요. 원터치라고 해갖고, 신한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증, 이제 공무원증 얘기도 했어요. 공무원증도 라운 시큐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갖고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 공무원증의 그 생체인식이라든지 이런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가상화폐 아니고 전자화폐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그 보안 기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블록체인 그렇죠? 블록체인.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질 않아서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기술을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그때 그게 이제 3월달에 있었던 기사거든요. 그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서 이제 전 세계적 이제 그 여권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나온 거지만 이전에서 그 기술력을 이미 인정을 받고 왜냐면 대한민국 정부와 그다음에 솔이라든가 신한은행에 대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도 얘네들의 생체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확실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차트를 딱 보면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라는 거를 이미 이거를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얘기를 3월 달에 자주 얘기하면서
요 3월 달에 이 바닥에 있을 때 3,500원대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몇 번을 추천했는데 지금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돌처럼 봅니다.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왠 줄 알아요? 바닥에서 100%나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종목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3,500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다시 야 이거 회사 좋은 회사고요. 신한솔에 이거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그 블록체인 기술로 해갖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또 다시 많이 팔아낼 거고요. 이거 기술력 괜찮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 즉 바닥에 있을 때 쌀 때에서는 제가 이거 좋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100% 올라가면요. 전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종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기억도 안 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떠 있을 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500원이 아니고 6,100원이에요. 그렇죠? 네. 최고점에서 물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여기서는 덤비질 팔아먹어야 될 오히려 제가 방송 3월 달에 해서 제가 이 신한솔 얘기를 몇 번 얘기했냐면 아침 방송에서도 10번을 열흘 동안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왜냐면 바닥에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갈 것 같아서. 저녁 방송에도 그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3월 달 방송 찾아보면 신한솔, 카카오뱅크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들어가는 게 라운시큐어인데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잘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2, 3주 지나더니 폭등 나오다가 조정받고 또 폭등 나오고 그래서 저는 잘 팔아먹고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매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다 조정받는 과정이라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나 옆으로 더 횡보하는 과정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좀 더 참아내셔야 되고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은 5,500원이나 6,000원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본전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일단은 다음서부터는 절대 고점에 있는 종목을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네. 그런 종목들을 잘 실전 매매 정수라든지 잘 찾아보게 되면 그 종목을 사기 전에 차라리 상담의 질문을 물어보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그때 당시 사기 전에 이거를 사도 되는지 물어봤다면 제가 그랬겠죠. 몰랐죠. 그러니까 라운시큐어 그때 당시 여기서 추천했던 건데 여기서 뭐하러 사세요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점검받지 않고 그냥 고점에서 사버리니까 지금 벌써 손실이 얼마나 날 거예요. 마이너스 17%나 떨어져 있고 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럼 올라올 밀렸다가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본전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주가가 그때 당시도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둬 버려야지 물리면 언젠가 가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죠, 예. 망할 것 같지는 않죠? 안 망해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물려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7,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많이 가면 10,000원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당장은 한 달, 두 달 동안에서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점에서 들어가셔서 시기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다가 폭등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100% 올라간 종목으로 현재는 돌처럼 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정받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이노텍 있잖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만 8,500원에 23%. 22만 8,500원이시면 현재 종가가 23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요. 네네. 네, 최근 고점에 또 7월 19일 날 나왔네요. 이때 이전에 들어가셨겠네요, 그럼. 예.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조금 수익 봤는데 조금 그래도 많이 빠졌거든요, 수익이. 아, 네. 예, 아침에 추천받아가 했는데, 매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가도 되나 싶어서 중장기나. 아,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타이밍을 살짝 놓치셨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될지 위원님께 고민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침에 실전매매 정수 보시고 사셨다가 수익이 나는데 욕심나서 안 팔았다는 얘기죠? 네. 팔았어야죠.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이질 않아요. 이거는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가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면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0만 원짜리면 지금 수익이 몇 프로 나는 거냐면 140% 정도 수익이면 뭐 한가 맞으면 그냥 110% 먹고 나오면 돼요, 그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가 맞으면 그냥 쉽게 팔면 되지만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시장의 특성을 굉장히 또 많이 탈 수가 있어요. 시장이 강하면 또 올라가지만 시장이 또 약세로 또 바뀌어버리게 되면 얘는 다시 19만 원 쪽으로 조정받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19만 원까지 조정받아 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18%까지 빠져버리는데 물론 18% 빠졌다가 장기적으로 또 가져가면 또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올라오겠지만 뭐하러 그렇게 해요. 수익 날 때 팔아주고 18% 빠지면 다시 그 밑에서 18% 빠진 상태에 들어가면은 18%를 또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하루 더 보고 할라 했더만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찰나의 네. 순간이에요. 어차피 매매는 그런 건데 근데 아직까지 네. 수익 중에 있으니까 네. 내일 또 반등 주게 되면은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래요. 이게 반등 나오면 또 한 번 더 가져가 볼까 그러는데 물론 네. 욕심을 냈을 때에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아이폰 13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카메라 관련주 수혜주로 LG노텍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원래 LG노텍이 카메라가 좋아요. 이 카메라 모듈 쪽이 좋아서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수혜주 내지는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LG노텍도 좋아지기는 할 건데 또 그걸 또 따지게 되면 또 가져가려고 또 계속 하는데 단가가 싼 가격이 아니라서 네네. 일단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많이 파세요. 절반 이상 파시고 욕심이 나면 나머지 가져가는 게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올라올 때 다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LG노텍이 만약에 이걸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28만 원 계속 올라가면 얘만 가겠어요? 다른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같이 따라가겠죠? 예. 다른 쪽으로 돌아가갖고 순환매로 또 들어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적으로 일단 수익 날 때 잘 챙겼다가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19만 원을 다시 잡으세요, 이거는. 네네. 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위원님 조언으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 상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란톡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시면요. 노란톡 링크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위원님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스피드 상담으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상담으로 문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위즈코프 질문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4,625원에 비중은 10%. 자, 보겠습니다. 4,625원이면은 이쯤에서 들어갔어요. 이쯤에서 들어갔는데 한 6월 달쯤에 들어갔나 보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서 들어갔죠. 이거 살 거면 차라리 제가 그렇게 후성을 작년에 8번, 올해는 11번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8번밖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7월 달인데요. 11번 얘기했어요. 제가 조만간에 이거 12번 더 얘기할 거거든요. 12번이고 19번 더 얘기할 거거든요. 자, 차라리 후성으로 들어갔었으면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럼 왜 후성은 왜 그런데, 그렇죠? 후성은 어쨌든 올라가고 횡보하고 요 바닥에 있을 때 저는 이 고점에서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항상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조정받을 때 쌀 때 대부분 공략하면은 먹을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 위즈코프처럼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하니까 정상적인 조정에 지금 계좌가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지금 손실폭을 보니까 4,650원이면 지금 마이너스 32%입니다. 아니, 35%네. 왜 지금 같은 장에서 마이너스 35%를 깨져야 됩니까? 이 좋은 장에서. 뭐 좋다라기보다는 이 안 깨지는 장에서, 이 강한 장에서. 이거는 떠 있는 종목을 공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건드렸을 때서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5% 깨지질 않아요. 자, 어쨌든 지금 종목은 그러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요.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져 정상입니다. 1,000원으로 내려가도 그건 비정상은 아닙니다. 올라갔던 것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일로 내려오면은 얘는 약하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2,500원까지 내려와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2,500원 정도 지지를 보고 버텨야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눌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은 4,000원, 4,500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달,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떠 있을 때에서 공략을 하는 거는 손절을 잘해야 되는데 손절 라인이 이미 벌써 벗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놓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진 거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종목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상이다. 더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도 정상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왜 안 오를까요? 어제 조금 올랐잖아요. 레키로나주 관련주 해가지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어제 좀 올랐는데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 저 외국인들이 이제 파는지 사는지 저걸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좀 들어오더니 오늘 또 팔아대고 있고 이분이 매수 가격은 없고 왜 안 오를까요? 물어보셨는데 자 차트를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여기 보면 2,055원이죠. 2,055원에서 지금도 한 300%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왜 안 올랐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1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왜 안 올라올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조정받는 것뿐이죠. 그리고 얘가 더 조정받으면은 뭐 그것도 비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까지 빠진다. 그럼 매매로 들어가면 돼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죠.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거지 안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은 요 정도 이렇게 빠졌으면 한 30만 원까지는 반등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누가 전문가님 만약에 썰트리온 방수 추천하면 얼마에 추천할래요? 그럼 저는 15만 원에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10만 원. 5만 원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서 그래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세요, 싸게. 어쨌든 지금은 단타거리밖에 되질 않고 있고요. 실적은 다 좋아요. 근데 실적 좋은 얘기는 벌써 작년도 또 소문이 났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실적은 이미 벌써 다 동네방네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만 원까지는 그래도 반등 괜찮지 않을까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덱스터. 자, 메타버스 관련주 쪽인데 이게 이제 심심하면 다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버스가 그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영화는 이미 벌써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을 이미 쓰고 있는 거고 드라마라든지 이제 뭐 정우성이라든지 원빈 이제 없어도 진짜로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간 오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건물을 지을 때에서도 뭐 3D 입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적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내에서도 적기가 어디 있고 잠수함 보면 이게 360도로 이제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거를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있는데 가상현실 그 기술이 있어요. 진짜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아직 생활 속에는 아직 찾아오진 않지만 이게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그 가치를 지금 아직 이게 이만큼이다 점점 그게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올 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약간 거품이 좀 껴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매수 가격은 1,200원이시면은 여기 정고점 할 때 돌파할 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11,000원이 깨지면 욕심을 이제 접어야 됩니다. 11,000원 깨지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아직까지는 또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으니까 보유는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뭐 길게 볼 때에서는 뭐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키네마스터. 매수 가격은 31,100원에 비중은 5%.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네요. 31,100원. 일단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는 부분들을 봐서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전에 여기 뭔가 안 좋은 이슈가 한번 있었겠죠. 그러니까 점 하한가 맞죠? 점 하한가를 갔던 것 같은데 일단 점 하한가 부분을 회복을 해놨으니까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고기 올라오면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휴스틸 14,500원에 비중 10%. 이거는 오늘 손절했어야 될 종목입니다. 내일 아침에서 반등 나올 때 일단 종목 교체가 유리해요. 이거 저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줄줄줄줄 흘러내릴 때 나중에서 이렇게 8,000원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이거 이제 물렸는데 어떻게 하라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인데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깨었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올리면 그렇게 손실이 큰 부분은 아니니까 들어올리면 14,000원 이상에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도 스피드 상담으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시 시청자님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자연환경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850원 10%요. 아, 네. 2,850원이면요. 조금 6월 말 이때 이후로 들어가셨나요?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한 달가량 돼 가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다시 올라갈지.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일지 위원님께 그대로 넘겨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거 자연광계 시점 매매 정세에서 5월 30일 날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 그래요? 저도. 네, 5월 30일 날 추천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얼마 때였냐면은 1,600원대였었어요. 예. 1,670원인가, 1,650원인가 하여튼 추천해가지고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서 매매 100%가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팔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부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왜냐하면 지금도 수익이 이거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이 40%나 나 있어요. 부럽죠, 그렇죠? 싸게 예.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2,800원 사셨죠? 예. 지금 매수 포인트를 보니까 혹시 단타나 단기를 좀 좋아하시나요? 예. 저 이걸로 이미 많이 먹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또 내려갔다가 물려서. 아,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단타 단기 좋아하시면 물어본 이유가 네.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눌릴 때 여기가 이제 21선 내지는 여기 전저점 자리 지지 있으니까 2,500원 정도 지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손절 왜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거 2,100원쯤 올 것 같다가 또 정책주로 묶여 있어서 다시 오를 것 같다는 게 있고. 맞아요. 네. 자, 일단 어느 정도는 매매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손절 안 하신 거는 어쨌든 본인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죠. 그거는 본인이 뭐 실수하신 건데 근데 예. 그 자리가 매매가 안 되는 자리는 아니었었어요. 2,800원대 매수를 해서 거기서 뻗었으면은 그냥 올라치는 자리였는데 그게 안 됐을 뿐. 근데 뭐 예. 사람이 뭐 다 실수 안 하면은 다 그 사람입니까?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단 5,000원은 간다고 보고 있고요. 10,0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아직 세력들 빠져나가지도 못했고 앞으로 대선도 남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남았고 그 이후에서도 얼마든지 건설 섹터들은 왜냐하면 소비가 다시 살아나거나 어쨌든 간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지하 땅굴 파가지고 뭐 도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나중에 뭐 또 언젠가 또 뭐 내년이 됐든 모레가 됐든 또 홍수가 나오게 되면 또 그 하천도 정비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슈는 충분하기 때문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길게 보고 그래서 뭐 물렸다고 하지만 이거 갖고 있으면 다시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2,100원에 추가 매수하신다고요? 아, 네, 더 할 겁니다. 네,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상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쉬우셨던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더 많은 얘기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1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신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비코 전자고요. 8,36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 언덕이님의 종목 고민입니다. 오늘 종가가 7,970원에 또 형성이 됐어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아비코전자 8,360원에 일단 들고 있다가 수익 나올 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좀 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관건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사고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얘도 떨어져. 방법 없어요. 얘도 떨어져 7,500원 깨지고 7,000원 내려갑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사고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강할 것 같지도 않고 약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폭락만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얘도 그냥 뭐 내일이나 올해 사이에서 만약에 한 8,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거래 없으면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시장 확인하고 다시 또 쫓아갈 건지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실폭이 크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3,090원에 들어가셨고 5% 보유하고 계신 화이트님이신데요. 오늘 그래도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상승 종목 중 하나입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수급 한번 보세요. 자, 인스코비인데요. 지금 수급 보면은
기타 금융 쪽에서 계속 이상하게 매도가 나오죠. 기타 법인에서도 계속 매도가 나오죠. 기관들은 열심히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죠. 그나마 외국인들이 받아줬는데 외국인들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 있질 않고 어느 정도 들어주고 저항 라인에 걸리죠. 근데 매수 가격이 3,000원이면 뭐 내일 한 번 더 버텨보세요. 혹은 뭐 3,500원, 3,300원 안 깨지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익이 3,000원 이하에서 샀다면,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3,090원, 3,900원이에요, 3,090원이에요. 그러면 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저점 자리가 3,650원 자리니까 이 자리가 안 깨지면은 좀 더 들고 가 보시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3,650원 자리가 깨지면 절반 이상을 파세요. 뭐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면 절반 이상을 팔고, 그 다음은 3,500원 자리, 그 다음이 이제 3,360원 자리인데 3,500원 자리 깨져도 또 팔고, 3,350원 자리 깨져도 또 팔고, 그렇게 해서 내려올 때마다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익절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고, 만약에 다시 3,000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 고민도 다시 재매수죠. 재매수 고민도 다시 하셔야 되는데, 그 라인이 깨지지 않고 내일 또 다시 뻗어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내려오면은 지지 라인을 깰 때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아까 보니까 수급 보니까 쟤네들은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지 라인만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고민입니다. 일신 바이오고요. 7,18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베니치아님이십니다.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떠올랐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요즘에 별로 움직임이 없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는 뭐 시젠 보세요 한번. 뭐 수젠텍도 그렇고 움직임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가 쉽게 되는 쪽은 아니에요. 차라리 후성을 하세요. 후성을. 아니면 예전에 제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엔터주의 흐름이 차라리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제약주들은 실적도 봐야 되고 코로나가 더 늘어나야지 얘네들이 이제 난리를 칠 텐데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반등 나오면 당연히 빠져나오는 게 좋지만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면 차라리 후성 쪽으로 조정받으면, 지금 가격이 아니고 조정받으면 후성 쪽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엔터주들이 있죠. 뭐 키스트, IHQ뿐만 아니라 뭐 YG엔터가 내려와서 사도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폴더블폰 시장 이제 좋아지니까 그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제 후성 그리고 엔터주 관련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장 전략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움직임이 중요해질 겁니다. 얘네들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많이 빠지면 여러분들 아마 못 버틸 정도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못 버틸 정도의 흔들림이 뭐 30% 빠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빠져도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지겨웠기 때문에 10%만 빠져도 마치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10% 정도 종목들마다 10%씩 빠질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률은 반반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미국 시장이 반드시 강하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강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종목도 흔들릴 거죠, 당연히. 근데 10% 빠지면 전략은 이거예요. 싸게 줍줍 주워 담는 겁니다. 좋은 종목들은 싸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위주로 해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하세요. 아까 보니까 떠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런 종목들 버티기 어려워요. 아까 저 어떤 분 보니까 마이너스 35% 떨어지죠. 그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하면,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실적도 겸비가 돼 있고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흔들리고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폴더블 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10% 더 빠지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흔들렸을 때에서 실적이 겸비된 그런, 그러니까 많이 빠지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주워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도 바닥에는 낙폭과대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들 위주로 잘 공략을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 특히 잘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은요. 노란톡톡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위사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주요수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